안녕하세요. 저는 블로그 강사를 하고 있는 아내 박주혜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박주혜 남편 장준혁이라고 합니다. 오늘 의뢰해 주신 분 누구신가요? 네, 저입니다. 남편이 3개월을 일을 못해요. 저는 개미고 남편은 배짱이라고 보시면 돼요. 몇 개 정도 일을 그만두신 거예요? 결혼 전에 2개, 3개 정도 됐었고요.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2번. 총 5번 정도. 심하다. 제가 좀 남들보다 좀 행동이 좀 느리긴 해요. 일적인 능력도 좀 딸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답답해 하셨어요, 상사분이. 남들보다도 너무 느린 것 같다. 재능이 없다. 이게 손재주가 없다. 이제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되게 많이 들은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얘기도 상처도 좀 많이 받고 이제 못하겠다 하고서 나왔죠. 신혼여행 갔다 오고 또 상여금 받고 나서 2주 뒤에 그렇게 잘 나오게 됐어요. 이게 사실 처음에는 괜찮아 내가 일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이게 2년 차가 되고 코로나도 터지고 하면서 거의 1년 넘게 저 혼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최소 100만 원 정도만 벌어와도 사실 저한테 큰 그런 무게감이 좀 많이 덜어지거든요. 근데 그거조차도 벌어오지 않으니 저는 부담이 큰 거죠. 일을 그만두실 때 상의했어요? 네, 하긴 했어요. 점심시간에 제가 통화를 했었어요. 상의라고 하기에는 상의가 아니죠. 안 했나? 꼭 저래. 왜 이렇게 안 좋게만 기억하고 있지? 항상 안 좋게 나오더라고요. 뭐 싸우고 나온다거나 아니면 그냥 무단으로 그냥 나온다거나 상의라고 했던 적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남편분은 플랜이 어떤 거였는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때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 그만뒀어요. 인간관계 너무 지쳤으니까. 그러고 나서 나름대로 그냥 일단은 몸을 사렸던 것 같아요. 일단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상황이니까. 아, 좀 일하기 싫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원래가 일을 하기 싫어하는데 어차피 사람인 게 일을 해야지 먹고 사니까 그래서 이제 제 몸에서는 꾸역꾸역 한 건데 이제 한계가 온 거죠. 어떻게 보면은. 이제 일 시작한 거는 이제 한참 그때 이제 용접이 한참 돈 잘 번다고 해서 용접 자격증을 따서 용접을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생각보다 거칠더라고요. 사람도 좀 거칠고 이제 손이 또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이게 또. 그래서 아, 넌 일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. 그러니까 일은 하는데 사람이 의욕이 없어 보인대요. 나는 그냥 하는 건데 의욕이 없어 보이면서 왜 그러지?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나 생각을 많이 했었죠.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거기서 상처를 받았던 이유는 못하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 사람들한테도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. 아, 장남이 너무 일 못하지 않아?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. 제 욕을 한마디로 하는 거죠. 저는 이 뒤쪽에 있는데 너무 충격인 거예요. 나는 그래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약간 좀 인간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도 있고 일이라는 걸 좀 다시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사람도 만나기 싫고 일도 하기 싫고 어차피 나는 해도 안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. 그런 경험들은 누구나 있잖아요. 사람 무시받을 수 있고 혼날 수 있고. 근데 그 혼나고 욕 먹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처받았다. 이것 때문에 일 못하겠다라는 건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. 근데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고민들을 얘기를 했더니 배달 일을 시작을 했어요. 근데 배달 일도 한 3번? 배달 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뭐 알바 형식이긴 하지만 이게 또 정말 나한테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걸 계속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시작했죠. 해보니까 이게 밤에 나갔다가 아침까지 일을 하는 거라 이게 밤낮이 바뀌더라고요. 그래서 적응이 좀 필요하다 해서 무리하고 싶진 않았어요. 일 자체를 오랜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띄엄띄엄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들었던 건데 이제 갑자기 4차 터지고 와이프 좀 아프고 피로한 거죠. 피로가 쌓이니까 약한 부위가 뭐 염증이 나온다거나 이제 그 정도인 거지 아파서 뭐 생활이 안 되고 막 일하는데 지장이 있고 이건 전혀 아니거든요. 그만두신 이유는 아내분이 아파서일 거예요? 걱정돼서 제가 봤을 땐 좀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일단 어디 갔다 오면 되게 아파하고 힘들어해요. 근데 사실 제가 죽은 병에 걸린 게 아니잖아요. 혼자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데 남편은 내가 옆에 있어야지.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거죠. 다른 일이라도 좀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신 적이 있으세요? 요번 같은 경우도 이제 게임 디자인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저는 나름대로 유튜버 보면서 캠도 직접 사고 해가지고 이제 마이크도 달고 나름대로 저 시간을 많이 들였거든요. 이제 와이프가 일 나갔을 때긴 한데 그래가지고 나름 열심히 한 일주일간을 준비하기도 하고 나름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. 있으셨을 때 그걸 받아보신 적은 있으세요? 최근에도 저는 사실 그걸 기대를 했거든요. 배달 일을 하고 당연히 저한테 줄 줄 알았는데 본인이 다 쓰더라고요. 맛있는 밥 먹었잖아. 안 사줬어?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. 본인이 내가 사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.
그러니까 저는 그 돈을 차라리 저한테 줘서 제가 살림 운영하는데 좀 보탬을 줬으면 하는데 그냥 쓰더라고요, 남편이. 결국 집안일도 아내분이 하게 되나요? 사실 와이프가 이제 집에는 솔직히 신경을 잘 안 쓰는 편이거든요. 그러면 이제 뭐 설거지라든지 뭐 집안 청소라든지 빨래는 제가 다 하죠. 제가 봤을 때는 하는 게 없어요. 뭐 청소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걱정 안 할 정도로 화장 청소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니까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좀 저한테 나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적이 아직까지는 없었어요. 일단은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건 좀 아버님한테 미안한 얘기일 수 있지만은 아버지가 좀 가부장적이시다 보니까 제가 어릴 적에 이제 아버님이 친구를 한 번도 데리고 오신 적이 없으세요. 갑자기? 이게 인간관계, 사람에 대한 그런 게 좀 드문 거죠, 한마디로. 어른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하는 법을 모르다 보니까 어려워하는 거죠. 그런 일들 다 살갑게 좀 저 한 번 더 배우겠습니다,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웠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보니까 혼자 떨어져 있고 혼자 외톨이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좀 큰 것 같아요. 뭔가 부모님께서도 이런 상황을 어떻게 아시나요? 정확하게 모르시고 사실 시부모님도 저한테 많이 미안해하세요. 주야 너무 고맙다. 너는 우리 집에 진짜 복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만나면 남편 끌고 들어가서 막 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어요. 집에 가서 제가 막 울면서 신부모님 앞에서 막 얘기할 때도 있어요. 그 정도로 힘들다고. 근데도 남편은 크게 끄떡하지 않더라고요. 남편의 그런 의지가 없는 그거 하나 때문에 부모님이 며느리한테 미안해할 건 없잖아요. 저희 아빠가 최근에 저한테 그랬어요. 주야 너 왜 이렇게 희생하면서 사냐? 왜 너가 그렇게 희생해야 되냐? 너 혼자 왜 고생해야 되냐? 속상해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일 뿐이고 고생하는 거 아니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사실 좀 그 무게감이 저한테 다 오더라고요. 양가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답답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. 사실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. 사실 이제 와이프가 저보다는 좀 뛰어나니까 조금 내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 버텨줬어야 하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좀 더 그래도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그래도 좀 더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도 들고 사람들이 그 드라마 보면 생각하잖아요. 좀 그냥 돈 많은 여자가 나 잘 먹여 살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남자는 한 번씩 할 거예요. 네, 한 번씩 할 거라서 공감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. 계획은 이제 슬슬 가지고 계세요? 아니면 어떠세요? 사실 가지고 있어요. 저는 최종의 목표는 좋은 엄마가 되는 게 제 꿈인데 근데 지금 결혼하기 전에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우리 너 닮은 딸 낳고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.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냥 꼬시려고 한 말이다. 사실 제가 아기를 안 낳으려는 이유는 이제 되게 복합적이긴 한데 일단 와이프가 자주 아파서 핑계죠. 그러니까 핑계라고는 하는데 전 진짜 제가 살고 있으니까 이건 저만 알 수 있는 거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. 너무 자주 아픈데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. 우리 좀 더 돈을 벌고 나서 근데 돈을 안 벌어. 돈을 벌고 나서 좀 낳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이 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안 낳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. 아이를 갖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도 아내가 계속 일을 했으면 좋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? 네 그런 것도 조금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. 서운하시겠어요. 네. 많이 서운하죠. 왜냐하면 저는 행복한 가정이라는 그 키워드 안에 사실 아이도 포함해서 저는 바라봤던 거고 그럼요. 사실 저는 아이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큰 사람인데 남편은 그에 반해서 아이에 대한 욕심이 없죠.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실 많이 충돌이 있었어요. 이제 뭐 관계를 한다거나 할 때 도망가요. 책임지기 싫으니까.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으세요? 글쎄요. 제가 1년 정도는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이상은 저도 최악의 경우를 사실 생각을 안 한 건 아니고 왜냐하면 나의 좀 부담감을 좀 덜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럼요. 근데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 말 그대로 한량처럼 늘어져 있는 남편을 보면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? 그래. 과연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을 했을 때 100% 예스라고는 말 못하죠. 지금 나이 30이 넘은 성인 남자가 일하지 않고 와이프만 의지한다? 이거는 사실 제 머릿속으로는 사실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고 그 문제로는 더 이상
저도 그냥 포기를 하고 그냥 얘기조차도 안 하게 되는 거죠. 왜 포기를 하셨어요? 변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